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오늘 이야기할 것은 관제구설 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 관제구설 시비가 무엇일까 할 때 어디 사주를 가든 철학관을 가든 이제 여기에 신점, 실력 점사를 보든 관제가 뭐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제가 뭘까 할 때 관제는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한 거에 재앙,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법적인 재판, 사건이라던가 경찰서 갈 일이 있다던가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때를 말을 합니다. 흔히 그런 관제운이 들어왔다 하면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좀 제일 재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속한 국민이고 어디에 소속이 돼야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크게 풍파를 닥치게 하고 금전운을 맡기게 하고 인복을 다 소멸하게 하는 재수없는 일, 재수없는 악재, 악운을 얘기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이 들어왔다, 이런 운이 좀 이번 연도에 있다 할 때는 좀 조심하시고, 특히 이런 운을 좀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먹고 사는데 힘들고 인간관계 풍파도 많고 내가 어디에 가도 구설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입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관제구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관이 좀 강하다, 관원이 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디 들어가면 공무원 해라, 군인 해라, 혹은 뭐 나라빨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팔자를 좀 타고나신 분들은 관운이 강하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 관운이 강하다는 건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된다. 흔히 장군처럼, 우리 장군님들처럼 어딘가에 소속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봉사해야 되고 봉헌해야 되나, 이런 팔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 우리가 흔히 MBTI 중에는 규율을 잘 지키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팔자가 있는 사람들도 관제구설 시비가 많이 따라요. 왜냐면 내가 규칙적으로 생각하고 규범을 잘 지키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데, 그런 느슨한 거를 보거나 불합리적인 걸 보면은 구설 시비와 관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 지금은 성범죄,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따르고 커피 갖고 와 막 이러면서 하는 행위도 우리가 성적인 문제라고 많이 하거든요. 김땡땡이 너 커피 좀 다 와, 이렇게 상사가 여자한테 지시를 한 것도 성희롱 발언으로 많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관운이 강한 사람이 이거는 불합리적이야, 이거는 여자를 너무 하대하는 인권 발언 문제야, 그리고 남자한테 시켜도 이건 좀 옳지 않은 경우인데 이성관계에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관제가 들어오는 경우 구설 시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좀 강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제 구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팔자가 사회 정의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팔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회적 운동을 하고, 옛날로 치면 독립운동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사회에 기관으로서 어디에 소속이 돼서 인권을 다퉈주고 목소리를 피해자들 대신 내주는 사람들이라던가, 어디 회사에 들어갔는데 불합리적이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 이런 거를 내가 좀 뜯어 고쳐야 되는 사람이야, 보증을 하는 사람이야, 품질에 대한 보증을 맡는다던가 회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인사의 담당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팔자들이 이런 과가 잘 맞고 이런 직장에 잘 맞고 이런 일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도 관제구설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하늘에서 이 사람한테 나쁜 사람들,
아군이라던가 악재라던가 이런 악한 규범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가 드러내라 라는 팔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리 점사를 보거나 타로 사주를 보거나 어떤 점사를 봐도 이게 가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정의의 사도로 태어난 팔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관제구슬 시비가 굉장히 풍파를 좀 겪을 수밖에 없거나 그런 시기가 강하게 내려찍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카르마라고 부르는 인연법이에요. 이 사람의 업장 소멸에 관련된 건데요. 전생의 인연법이든 현생에 대해서 우리가 겪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악연이 있고 아군이 있고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든 조상님이든 신령님이든 어떤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깨달음을 얻고 이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크게 큰 운을 닥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시작할 때 관제구슬 시비는 굉장히 제일 나쁜 운이라고 본다고, 제일 재수없는 운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큰 성장을 위해서 관제가 자꾸 치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음 후생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관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운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너무 인생이 퍽퍽한데요. 구설시비도 힘든데 관제도 계속 겪어야 된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정말 이런 운이 타고난 사람이 실제로 우리 신령님들이 눈을 가리기도 하고 공수를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디 점을 보더라도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시기에는 사람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할 때는 정말 구설시비가 따르면서 관제가 들어오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돼요. 왜? 그래도 힌트는 줘야지. 그래도 이 사람이 깨달음에 있어서 생각할 시간은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자꾸 얻고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업장 소멸도 다 좋고 생의 변수를 가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기회를 주는 것도 다 좋은데요. 이걸 좀 유하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했을 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설시비잖아요. 구설시비가 강하게 먹히면서 관제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수를 들었을 때 너가 인복이 참 좋을 때다. 이거는요 구설 시비로 많이 가요. 왜? 인기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구설을 왜 나겠어요?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인기가 상승되고 이 사람이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기 질투를 받기 때문에 구설 시비가 오고 그 구설 시비에 대해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관제를 가냐의 차이예요. 한마디로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신기해. 인복이 좋을 때는 언행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복이 너무 안 좋아. 그럴 때는 연애하지 마라.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해라.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좀 화를 내지 마시고 유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도 인복이 없다라는 거는 구설시비에 내가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왜? 내가 타격이는 거예요. 타겟이 되면은 당연히 구설시비에서 내가 약하겠죠. 내 편이 적으니까요. 그러면서 관제로 또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또 말한 것처럼 언행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인간관계에 대해서 치고 들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업장 소멸을 해요. 업장이라는 거는 감정 소모고요. 인연법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인복이 없다는 것도 내가 인연법에 의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말했던 관계, 언행했던 관계를 다 뒤돌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구설시비가 사라지거나 내가 깨달음으로써 다른 길로 열려요. 그렇지만 선생님 깨달으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생 때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지금 똑같이 행동하면 어때요? 아휴, 너는 아직 철이 없구나. 깨달아야 될 게 많아.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바로 지금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훗날에 뒤돌아봤을 때 그건 내가 이런 언행에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많이 힘들게 했구나 함으로써 얻는 결과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간제구설 시비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나쁜 것만 있어요. 역마살이라는 거는 여행 가는 살이라고도 부르는데 간제구설 시비 타고난 팔자들은 어떡해요? 뭐 정의에서도 전 정말 그런 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의의 사도가 힘들고 간제구설도 힘들고 인기도 힘들고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내가 말을 조심하고 업장 소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건 그냥 돈 내고 뭘 하라는 뜻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의 긍정적인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금전운이 확 터진다는 겁니다. 간제구설 시비수가 들어온 사람들이요. 내가 꼭 겪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깨달음이 없고 내가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승소로하고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방으로서 운을 승소했기 때문에 나라법에 의해서도 개인의 운에서도 상대방의 운을 가져오는 거 바로 금전운이 확 터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인복, 잃었던 인복도 다시 터져요. 승소를 함으로써요. 그래서 승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인복이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아마도 인복이 따르는 사람은 승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복이 같이 중요한 시기고요. 인복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승소를 못해요 할 경우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제구설 시비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꼭 겪어야 되는 관제구설이 인생의 루트에 왔다면이에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구설시비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인기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인기로 들어가시고 바로 금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복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 경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복이 없는 시기는 정말 깨달음을 가야 되는 거고 인복이 있는 시기로 오면 금전운이 같이 상승되니까 내가 무엇이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던가 뭔가 대성할 일이 계획할 경우가 있다면 그거를 같이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관제구설 운이 들어왔어 했을 때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인복이 많이 들어왔어 하면은 정말 좋은 운수가 같이 터질 수 있으니까 정말 양면의 동전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내가 이 운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고 언행을 뱉을 때 한 번 더 계속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